안녕하세요, 킹라바입니다. 오늘 시간은 킹라바가 최근 들어 테스트하고 있는 44인치 드라이버에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드라이버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제가 쓰는 일반 길이의 드라이버가 45.5인치의 요 정도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롱드라이브 시합 때 쓰는 47.5인치가 됩니다. 클럽을 연결했을 시 피팅샵에서 재는 계측기로 60도 계측기에다가 클럽 연결하고 딱 쟀을 때 헤드와 샤프트까지의 길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새로 연습하고 있는 44인치 길이의 드라이버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300m가 나가는 건 좋은데 사실은 좀 많은 확률로 오비도 좀 나고 정타가 좀 잘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사실 많았죠. 근데 그런다고 조금 줄여서 치자니 일반 길이의 드라이버가 한 5%에서 10% 비거리를 줄여서 치면 또 나름 또 좀 괜찮게 좀 사실은 드라이버가 또 컨디션 좋은 날 잘 맞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줄여서 자꾸 치니까 긴 드라이버를 가지고 롱 드라이브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비거리가 또 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롱 드라이브 시합이 있을 때는 막 또 세게 치고 빠르게 치고 멀리 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또 짧은 길이의 드라이버가 또 이제 또 같이 방향성이 또 안 좋아요. 같이 비거리가 늘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세게 치는데 좀 덜 이제 정확도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길이를 그러니까 롱드라이브 대비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정타가 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게 볼과 내가 가까워지면 되겠다 싶어서 접근한 게 짧은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스윙을 하고 있냐면은 코스나 스크린에서 적당히 치는 게 아니고 짧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롱 드라이브처럼 강하게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는 장점이 저는 잘 맞을 땐 당연히 가운데가 맞고요. 안 맞을 때는 막 바깥쪽에 주로 맞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맞으면은 커브가 이제 드로우 스핀이 많이 걸려가지고 안쪽으로 훅이나 드로우가 너무 과하게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클럽이 짧아져서 가까워지니까 컨트롤하기는 쉬워져서 바깥쪽에 맞지 않고 보다 중앙에 많이 맞아서 휘어지지 않는 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확도가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코스 공략하기가 조금 편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짧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롱 드라이브 스윙을 하듯이 해서 정확도가 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45.5인치 기준 비거리가 5% 정도 줄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이 제 느낌에 똑같이 휘두르면 역시나 5%가 느는데, 이게 300m 기준 315m를 조금 더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왜 성향이 다르죠. 이제 롱드라이브 시합은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의 공만 들어가면 되니까, 평소 100%로 공을 친 거를 45인치라고 하면은 이거는 100%로 치지 않고 사실은 120%로 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약간의 성질적 차이도 조금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피드백이 있고요. 좀 더 정타가 많이 나더라, 그리고 컨트롤이 조금 더 쉬워졌더라 하는데, 근데 왜 캘러웨이로 쳤을까 보면은 이 점도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캘러웨이 드라이버가 44인치를 칠 때는 조금 유리합니다. 캘러웨이 아니어도 제 예상에는 아마 코브라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무게추를 낄 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테일러메이드도 그렇죠. 무게를 올리기가 쉽죠. 왜냐면 추가로 무게추를 구해가지고 낄 곳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얘기하고 보니까 G410도 가능은 하네요. 그리고 사실 G400 모델도 무게추를 끼는 자리는 하나지만 그 하나의 무게추에 좀 더 높은 무게를 낄 수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왜냐면 무게추를 하나 끼는 드라이버는 페이스에서 제일 멀리에 꽂아야 되니까 뒤에다가만 무게를 집중시켜야 돼가지고, 제 경우는 기본적으로도 탄도가 높은데 더욱더 뒤가 무거워져서 탄도가 좀 높아질 영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양쪽 끝에 달린 거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피플래시 서브제로인데요, 여기에 이걸로 테스트할 때 좀 용이했던 게, 기본적으로 요 페이스 앞쪽에는 2g 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그 서브제로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요렇게죠. 요렇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합쳐서 이게 12g 그리고 앞에가 2g 이래서 합쳐서 14g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저도 이 기본 세팅을 일반 드라이버 칠 때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44인치로 줄였더니 제가 쓰는 D5 정도의 스윙 웨이트가 C8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제 7단계 정도 내려갔으니까 똑같이 D5로 치고 싶으면은 14g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저는 14g까지는 안 올리고 약 11g을 올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올렸냐면은 페이스 앞쪽에 10g짜리를 썼습니다. 무게추를. 캘로웨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칭찬할 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무게추가 아주 옛날 버전인 X핫, X2핫, 그 다음에 XR 이런 식으로 넘어올 때마다 이 동그란 무게추는 규격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한번 가지고 있으면은 동일 규격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아마 신형으로 나온 매버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 규격의 무게추 디자인은 바뀌지만 호환이 무조건 되니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사용을 했고요. 10g짜리를 앞에다 꽂고 그리고 뒷부분에다가는 요거 두 개 보면은 미세하게 모양 차이가 있을 건데 이게 뭐냐면 서브제로용 조금 가벼운 거, 그 다음에 일반 에픽 플래시용 조금 무거운 거 합쳐서 여기가 16g이거든요. 그러니까 16g을 뒷부분에다가 장착을 한 거죠. 뒷부분에다가 16g을 넣어가지고 전체적 무게를 양쪽 끝에다가 고루 증량을 시켜가지고 11g 정도 증량을 시켰는데 그거를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쓰는 45인치 세팅의 경우는 헤드에다가 총 헤드가 195g 그리고 슬리브가 캘로웨이 슬리브는 8g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약 203g 정도를 저는 이제 선호하는 편이고요. 실제 제가 선호하는 헤드 무게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44인치로 할 거라면은 헤드 자체의 무게를 206g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슬리브가 8g이라는 걸 내가 감안하면, 왜냐면 어떤 분은 슬리브 없는 드라이버도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슬리브 포함, 슬리브가 8g인 거는 뭐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좋죠. 핑 슬리브는 4g, 4.5에서 4g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44인치의 경우는 그래서 총 슬리브 포함 214g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만약에 킹라바가 롱드라이브를 일반 이런 헤드로 쓸 거라면은 저는 뒤에는 아예 빼고 앞에다가 10g 무거운 무게를 달아가지고 헤드 무게 190g에다가 슬리브 8g을 세팅하고 그래서 헤드 총 무게 최소 48인치 기준 198g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뭐 다른 이제 드라이버 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런 식으로 그 헤드에다가 구멍 이제 무게추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좀 여러 개 두 개가 있는 모델 뭐 그러니까 M6보다는 M5 쪽 모델이 좀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는 G410은 사실 여러 군데 꽂을 수 있으니까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브라 드라이버도 역시나 무게추를 그 앞뒤로 꽂는 모델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아마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은 아니면 아주 왕창 무거운 무게추를 좀 구하시거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고 44인치로 내려갈 때 내가 줄어드는 만큼의 저는 예를 들어 스윙 웨이트가 7단계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샤프트의 무게나 그립의 무게에 의해서도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단지 이제 왜냐면 저는 그 비슷한 성향의 샤프트를 가지고 헤드만 가지고 조절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샤프트가 달라지고 그립이 또 달라지면은 경량 그립을 좀 장착하면 또 저같이 이렇게 왕창 무게를 안 하셔도 아마 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샤프트를 자르는데 커팅을 하는데 그립 쪽인 버트 쪽을 커팅하냐 헤드를 끼는 쪽인 팁 쪽을 커팅하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팁 쪽을 커팅하면 샤프트가 예를 들어 한 칸 정도 CPM이 10 정도 늘어나는 한 단계 정도 좀 상승하는 느낌을 그러니까 조금 더 세지는 거죠.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슬리브를 다시 끼면 되니까 재생하면 되니까 커팅 비용만 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버트 쪽을 커팅하는 걸 사실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그런데 그립을 재생하지 못하면 그립 비용이 추가로 드니까 요 점은 또 역시나 또 좀 참고를 하셔야 되죠. 왜냐면
짧아진 만큼 기본적으로 약간 샤프트가 좀 강해지는데 팁을 커팅하면 완전 다른 성질의 좀 다른 샤프트라고 느낄 만큼이나 많이 생각보다 많이 왕창 강해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립 쪽을 좀 커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클럽을 잘랐을 때 생기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 덜컥 너무 자른다기보다 내 드라이버 내가 선호하는 헤드는 과연 가능한지 이런 점까지 생각해가지고 커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키나바가 저는 실험해봤어요 했는데 댓글에 너무나 이거 저도 나도 자를게요 나도 자를게 다 자르러 가시면은 왜냐면 한 번 자른 샤프트는 사실은 연장을 하면 되긴 하지만 본연의 성질보다는 그래도 왜 연장 안 돼 있는 순수 샤프트가 좀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르는 거는 가능한데 늘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거꾸로 잘랐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자르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상담하시고 커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아직 궁금증이 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또 대댓글을 남겨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덜컥 자르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킹라바였습니다.